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대통령이 나섰다. 혁신적인 주택 공급 대책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풍부한 유동성의 모든 자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000포인트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이런 식으로 단기 급등했던 이유, 최근 4거래일 동안에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려 올렸다는 부분이죠. 비트코인가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요. 금마저도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모든 자산이 폭등 중이라는 거죠. 자, 부동산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겠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요, 12월에 벌써 4,000건이 등록됐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7,000건, 8,000건대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경기도 지역은요, 무려 12월에 16,000건이 등록됐습니다. 자, 3만 건 가까이 들어갈 수준, 이미 과열 수준에 들어갔다. 상승률이나 거래량 모두 과열에 진입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달 전국 집값은요,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무섭게 일어나고 있더라.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도 같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올해 집값 떨어질 것 같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런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공급과 금리 모두 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가리키고 있고, 부동산 시장을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는 저 쇼킹 부동산에서도 이 부분은 당분간은 하락 가능성이 없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다시 주택시장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 혁신적 주택 공급안 마련, 추가 부동산 대책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주거 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 과제이다.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밝혔습니다. 추가로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 이 부분이 궁금해지잖아요. 자, 문재인 대통령 발언 이후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대통령 발언 중에서 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정부의 정책 기조, 현재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뭐 언론에서 야, 24번 대책 발표했네, 25번째 대책 발표했네, 야, 너네 이거 집값 못 잡네, 이런 식으로 놀리는 거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 시점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대책 발표 시점이 어딜까? 추가적으로 대책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발표하지 않겠다, 전 그렇게 뉘앙스가 들리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감정원 통계가 서울 지역은 그렇게까지 과열 수준까지 나타내고 있잖아요. 왜? 서울 지역은 상승 반영이 늦는다 말씀드렸죠. 호가는 이미 다 올라가 있는데 거래량이 좀 뒤늦게 따라오면 이제 그때 올라가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번에도 같은 과로를 반복하지 않을까, 이게 좀 불안이 되거든요. 근데 당장은 대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대책이 주택 공급 방안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은 신임 국토부 장관의 공급 대책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혁신적이길래 그에 관련 힌트도 나왔어요. 자, 신임 국토부 장관이요, 지자체하고 협회 그리고 공공기관과 영상회의를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보도자료로 발표가 됐는데요. 자, 주택 공급 대책 기본 방향을 공유했대요.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에 품질이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이제 밝히면서,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을 통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 중앙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수립하고 법령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는 인허가 등의 이제 행정 절차를 단축시키고, 공공기관은 디벨로퍼나 코디네이터로 컨설팅, 부지 확보, 선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담, 그리고 민간건설사는 창의적 설계, 시공을 통한 품질 높은 주택 공급. 이게 겉면만 꾸민다고 되는 부분이 아닌데 품질 높은 주택이 또 헷갈리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면적과 위치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뭐 이제 알아듣겠죠. 대통령도 얘기했으니까. 전문가 이제 실현 가능한 사업 방식과 사업 모델 등을 구상을 지원하겠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패스트트랙, 이름은 참 거창한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공급 대책 방안을 보면은요, 뭐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 용지와 공공 택지 등을 통해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대요. 그래서
대도시의 역세권 중공업 지역과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 연계 정비 사업 등을 통해서 공급 방식을 검토하고요. 여기에 추가로 공공이 갖고 있는 부지를 더 끌어다가 주택을 공급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추가로 신규 공급택지 지정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건 약간 좀 부수적인 개념이고 메인은 이제 도심 공급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방안들이요 그동안은 부동산 대책에서 전혀 없던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계속해서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 활용하는 방안 기존에도 있었던 방안이에요. 또한 여기에 더해서 개발 이익이 활용 나오면은 그걸로 뭐 보육이나 헬스 등 커뮤니티 시설이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서 뭐 질적으로도 신경 쓰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대요. 일단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하고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서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혼합 공급하겠다. 여기에 추가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 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거 내용 종합해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저는 국토부 장관 참 일복 넘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요약해보잖아요.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개발하여서 소비자가 만족할 주택으로 공급해야 된다 밝혔어요. 그것도 도심 지역에. 그러면은 그 도심 지역의 토지가 공공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민간이 갖고 있잖아요. 토지주를 설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자, 건설사, 수분양자 그리고 토지주까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면서 속도도 빠르게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것만으로도 어려운데 개발 이익을요 민간과 공공이 적정하게 나눠 가져가면서 공공성을 띄워야 되고요. 공공임대와 공공자가주택 등 도입해서 다양한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면서 다양한 분양 유형을 도입하여 소비자의 선택권도 높여야 된다. 좀 복잡해 보이지 않나요? 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 정부와 여당 쪽 이상 인사들의 주택 공급 정책이요 너무 아기자기하고 감성적으로 접근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시급한 주택 문제를 이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부분이죠. 모든 계층을 다 챙기려고 하고요. 소규모 여러 곳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거는 과거의 해결책과 분명히 다르다 말씀드렸죠. 자,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적정 가격과 크기의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팽배한 상황이에요. 넘쳐나는 대기 수요자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지속시키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가장 메인 문제는 이 넘쳐나는 청약 대기 수요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택 살만한 능력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부분이죠. 빨리 이 사람들한테 아파트 분양을 받게 해줘야 이 사람들이 들어갈 주택이 늘어나면서 서민들이 들어갈 빌라나 이런 것도 같이 가격이 안정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답은 단 하나예요. 물량으로 쏟아붓는 부분이죠.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보금자리 지구, 3기 신도시 이런 컨셉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다양한 의견이 첨부되면서 원래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어요. 제일 먼저 시세 차익을 얻게 하면 안 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도 필요하다. 즉 그 저소득층이 어디까지 포함되냐? 굉장히 낮은 굉장히 소득 수준이 적은 부분까지 포함을 시키면서 아파트 용지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부분이죠. 신혼부부와 청년도 챙겨야 된다. 저소득층도 매수하게 해야 된다. 환경을 보호해서 이제 그린벨트 같은 것을 후손한테 물려주자. 이런 의견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 종합하잖아요. 일반적인 분양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것이 이미 지금 3기 신도시 이전에 지정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신규 택지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1기 신도시 사례 많이 말씀드리죠. 정부가 대놓고 대규모 신규 택지 지정해서 주택가격 10년 동안 안정시킨 사례인데 1989년 4월에 분당과 일산 신도시 발표하고요. 그리고 나서 2년 6개월 만에 시범단지 입주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발표하고 나서 이 사업 종료까지 6년이 안 걸렸어요. 자, 그걸로 27만 호를 두드려 받고 공급을 진행하니까 서울 지역 주택가격이 쭉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당시의 속도를요 지금은 절대 못할 거라고 말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군사 정권에서 진행했던 부분이죠. 이만큼은 아니지만요. 이거와 유사할 수준으로 사업을 촉진시켜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킨 사례가 있어요. 보금자리 지구입니다. 2009년 6월에 신도시 지정해가지고 입주가 3년 뒤에요. 2012년 9월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참고해서
신규 택지를 대규모로 지정해서 빠른 공급으로 해결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민간 보유 토지를 언제 주택으로 공급하려고 그러냐. 재개발 재건축 보면 알잖아요. 이건 민간이 들어간다 그래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지금 당장 구역 지정한다 그래도요 10년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급한 불부터 좀 끕시다. 정치인과 장관님의 이상과 꿈은요, 급한 것부터 해결하고 추진합시다. 그리고 지금 국토부 장관 말한 것처럼 대책 나오면요, 저희가 앞전 영상에서도 많이 경고를 드렸지만 100% 급등합니다. 자, 대통령이 언급했던 혁신적인 공급 대책, 현재 국토부 장관이 추진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